김용진 축의 매불쇼. 그나저나 우리도 형님이나 저나 우리 다음 타자들을 길러야지. 키워줘야지. 맨날 우리 둘이만 나올 수도 없잖아요. 없어 이런 사람들은 되게 좋아하더라. 경상도 가도 이거 박정희하고 자네하고 하는 게 재밌대. 어른들도 내 위에 어른들도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 네, 너무 재밌으니까 두 분이 꼭 자랑하자는 소리가 아니라 능력이 우리만큼 그건 인정 안 할 수 없어. 이거 우리는 방송 살리고. 아니 이거는 인정 안 할 수 없어. 그건 아니고. 아니야 인정 안 할 수 없어. 이재호 장관, 우리는 능력에 비해서 출세를 못 하고 있고 능력이 없는 사람이 출세해가지고 지금 나라가 우리도 한때는 출세했잖아요. 출세했잖아요. 그래 맞아. 에이. 우리도 한 정부 때 출세했잖아요. 훨씬 더 올라가야 돼. 이거 이제 못 늙었는데 뭘 올라가기는. 윤아무개 씨가 올라가가지고. 아이고 진짜 맞는 말씀입니다. 형님. 오늘 100만 하자. 압도적 재미 매불쇼는요. 셀프 결혼중개앱 여보야, 모바일 쿠폰 발송 샌드비, 가족 건강지킴이 관절이, 마이보험체크, TPOS 플러스 에어와 함께합니다. 자 그럼 수요 난장판 지금 출발합니다. 여보야 탁 내 눈에 들어온다. 귀에 들어오고. 여보야는 형님 체질이고 수요 난장판. 관절인 그건 뭐예요? 사지도 않을 거면서 진짜 그 약이야. 관절 나간 사람들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관절 건강. 예. 관절 안 좋으세요 요즘에? 안 좋으죠. 없어요 또. 네. 매일 아침 등산하는 사람이 무슨 관절이? 알았어요. 아직 우리는 88이야. 네네 88이. 네. 관절 혹시 나가면 저희한테 연락 주세요. 다시 돌려 보내드릴 테니까. 자 한 분 한 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돌려보내주는 네 여보야는 지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사실상 MB 이재호 상임고문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멋진 또 양복 입고 오셨고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민주당의 당직을 맡고 돌아왔어요. 박시영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비밀 당원으로 활동했었는데 이제는 아니네, 공식 당원. 당원은 아니라니까요. 공개 당원이네. 예. 당직자가 아니더라도 외부 위원으로서 정치혁신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했습니다. 당적은 그런데 없으시고. 사람이 제 길을 가면 갑자기 인물이 튀어져. 오늘 잘생겼다. 참 감투 좋아들 하십니다. 자 사실상 DJ 박지원 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왔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불구속 기소 대단히 축하드립니다. 언제 잡혀갈지 모릅니다. 네, 불구속 기소. 이제 뭐 불구속인데 잡혀가긴 왜 잡혀가? 아니 기소됐으니까. 그 재판 받으러 기소됐으니까. 가는 거지. 재판장이 너 가 하면 불구속이야 뭐 가도 그만 안 가도 그만이지. 재판 뭐 그 누가 오라건도 가나. 그렇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저게 집권 여당의 상임 고문이 했기 때문에 안 가겠습니다. 하나의 시그널이 되겠군요. 고맙습니다. 사실상 방청객 언론학자 최진보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목사님 오셨어. 네. 우리 그 두 원로 형님들. 다들 뭐 좋은 일들이 있었어요. 구속 안 되고 MB가 또 결국 나오시고. 또 사면되고 MB가 이제 그 사면되자마자 퇴원하는 거 아니냐. 제가 이제 문제 제기 의혹 제기를 했는데 네 말을 왜 그렇게 해 임마. 얼마나 아픈데 지금 바로 나오시더라고요. 아니야 이틀 있었어. 그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거기서 살아봤으니까 환경이 나쁘니까 거기 들어가면 아프게 돼 있어. 아프게 돼 있어. 네. 나오면 또 낫게 돼 있고요. 네. 예측한 대로네. 하루 이틀은 있을 줄 알았어요. 아니 휠체어 타고 나오셨어요. 그런데 최근에 권성동 의원이랑 사진 찍은 거 보니까 서서 찍으셨더라고요. 네, 건강이 다 회복되셨습니다. 다 회복된 건 아닌데 좀 네. 좋아졌지. 이건 다 종교의 힘이죠, 소망교회. 기도의 힘이라고 볼 수 있지. 자주 좀 보십니까? 이제 뭐 나오셨으니까. 그 말씀하셨대. 나오자마자 이재호 장관님한테 이제 너 뭐 할 말 다 했으니까 방송 나가지 마라. 그동안에 MB 사면 그 얘기만 계속. 무슨 뭐 사면 때문에 방송합니까? MB는 그거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합니까? 본인은 그렇게 받아들인 농담으로 한 거지. 농담이야. 이재호 장관이 지금 생계형 출연을 하고 있는데 MB 묻었다가 돈 한 푼 안 준다. 이건 사실 아니야? 그건 사실입니다. 그것도 사실이. 그건 사실입니다. MB가 현대건설 간두고 자기 부인하고 뉴욕에 오면은 우리 집에 계셨어. 그래요? 내가 말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후보 때 김대중 대통령한테 와서 얘기를 하고 일어나면서 각하
사실은 박 실장하고 저하고 가까운 친구입니다. 내가 현대건설 간두고 뉴욕 가면 이 집에 가서 다 시세를 졌습니다. 오. 그래도 밥 한 끼 안 사주더라. 밥 한 끼 안 사주고 그 청와대에서 만났지. 아니 그런데 아 진짜 짠놈이에요? 아, 숙식 제공만 하신 거예요? 아이 이 정치인들은 주고 받을 때는 그 순간에 잊어먹는 거예요. 아 중고는 그런데 훌륭하시네. 그 영부인이 참 좋으신 분이에요. 아 그래요? 그럼 내 친구 부인, 그 영부인, 제 아내 이렇게 셋이 운전을 하고 쇼핑을 다녔는데 네. 부인들은 앉으면은 뭐 업타운으로 이렇게 한 3시간 드라이브해서 쇼핑 가니까 네. 왔다 갔다 6시간 아니야. 네. 자기 남편 흉을 보는데 그 영부인이 다 얘기를 했는데 불안하다. 불안해하셔. 너무 불안해하셔. 나는 이제 얘기를 들었단 말이야. 그런데 까물까물해서 고마합시다. 아니야 우리 아내한테 그걸 좀 얘기해봐라. 여보 당신 그런 짓 하면 안 돼. 그런데 내가 못 써먹었다니까. 그런데 지금 내가 일기 보니까 그게 있어. 다음에 써먹어야지. 좋다. 별소리 다 했더라. 이젠 나왔는데 뭐 별소리를 하든 뭐. 근데 우리 장관님은 엄청 불안해하시네. 뭐 불안해. 아니 혹시나 좀 지금 표정이 아주 아니 뭐 예전 형님, 얘긴데. 걱정하지 조금 이제 좀 민망한 얘기 나올까봐 불안해하셔. 우리 둘의 우정이 있는데 어떻게 그 얘기 뭐 하겠어? 지나간 이야기인데 뭐. 네, 이게 재미로 에피소드로 하는 거죠. 그래 뭐 어때?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사실상 굴욕을 참고 내가 빨리 민주당으로 복당을 해버리는 것이 이런 그 정치적 움직임이 좀 있어요. 이제 나중에 두고 보면 알아. 무슨 움직임? 누가요? 글쎄 거기까지만. MB가요? 아니 아니 지금 현 정권에서도.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까지만 얘기한다 이거. 변희재라는 그 청년이 항상 우리 원장님 이름을 거론하면서 내각제 의장과 함께 대통령 내각제 지금 움직임이 물밑에서 있다. 아니, 그것은 제가 변희재 씨하고 점심 한번 먹었어요. 네, 그랬습니까? 그런데 그건 나는 내각제를 선호하지 않고 나는 독일식 이원 집정제 개헌을 해야 된다. 그거는 이재호 장관님 그렇죠, 같이. 작품인데. 그리고 중대선거구를 해야 된다. 중대선거구제 지금 얘기 나오고 내가 있죠. 이번 지난 토요일 날 광주에 가서 연설을 했는데 네. 엄청나게 많이 모였어요. 언제까지 광주가 호남의 기득권을 가지고 해야 되느냐. 과감하게 버리고 지역 구도를 타파하고 소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중대선거구로 가자 했더니 엄청난 반응이 좋더라고요. 근데 그 중대선거구제를 원하는 이유가 변희재 청년이 이렇게 분석을 해요. 이렇게 그 두 분처럼 이제 원로분들이 평생 해 먹으려고 한다. 이제 그렇게 이제 분석을 하는데 그거는 맞지. 맞아? 이재호 장관님은 안 하시는데. 나는 안 하시잖아요. 15대 초선 때부터 그렇지. 중대선거구제를 주장했던 그때부터 중진이었어. 지금 현재 호남. 와 이거 언론에서 다루는데 없는데. 28석이에요. 죽은 이슈 아니야? 지금 현재. 그리고 영남이 65석, 수도권이 121석이에요. 네. 그러니까 호남의 경우 아마 영남도 지역구가 줄어요. 인구가 수도권으로 집중되니까. 네. 제가 볼 때는 28석이 25석 정도로 되고 경북 경남도 많이 줄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피폐가 되고 또 소선구제로 가면은 지금 가장 많은 군은 4개 군을 되는데 복합군이 지금 되는데 이미 뭐 4개 5개 5개까지가 있습니다. 6개 7개가 될 거예요. 그렇죠. 7개, 8, 9개까지. 이건 도저히 안 된다. 그러니까 너무 넓어. 중대선거구라고 하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2명도 뽑지만은 4명도 뽑는다. 알겠습니다. 이런 거니까 네. 그 근데 생각해 이제 볼 아무튼 만한 하나만 짧게 이게 설명. 죽은 이슈야 그만해. 어차피 안 돼. 지역 통합의 의미도 있어. 네, 장점이 예를 있죠. 들어서 인구를 늘려서 나누다 보면 경상도, 전라도 쪽을 합해서 한 선거구를 만들 수가 있어. 예를 들어서 서부 경남하고 전남
동부랑 하고 이렇게. 동부 전남하고 화개장터 지역구 합쳐서 하나의 선거구를 만들 수 있어. 그러면 지역 통합의 의미도 있어. 행정국에 따라서 선거구를 나누고 해서 그런 의미 여러 가지 국민 통합의 의미가 있어서 하는 거지. 그만 얘기해. 그만해. 안 돼. 이렇게 대단은 그만해. 100만 못 올라가. 그러나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나도 뭐 안 될 줄 알아. 야당이 틀고 앉았는데 되겠어. 야, 이거 안 돼. 여당도 안 돼. 여당이야 뭐. 아니 이거 행정구역도 손봐야고 권력구조도 손봐야 돼. 대선 문제도. 나경원 사퇴를 했잖아. 알겠습니다. 그거. 그건 어떻게 될 거냐. 이제 본격적으로 하자고. 네, 본격적으로. 본안으로 하자고. 이거 끝난 이슈. 중대선거구는 지향은 하지만은 안 돼. 안 돼. 안 될 것 같아. 이거 진짜 중요한 메시지다. 안 될 것 박지원 같아. 원장님 입으로 나왔어. 근데 안 될 것 같은데 왜 윤 대통령이 꺼냈을까? 여기까지 들어가야 매불쇼지. 됐어 이거 그만해. 그만해. 윤 대통령도 안 될 줄 알고 원래 꺼냈어. 윤 대통령은 안 될 것만 골라서 얘기해. 알겠습니다. 네. 요거는 요 정도로 깔끔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입을 한 번도 못 댄 사람이 있어요. 사실상 방청객 최진보 교수. 그래서 제가 이따가도 못 챙길 것 같아서 미리 입을 뗄 수 있는 기회 드립니다. 언론학자잖아요. 네, 언론학자. 언론학자의 대부가 있어요. 강준만 교수라고. 제가 저널리즘 토크쇼 제의할 때 워낙 무식하니까 난 이 사람이 누군지 몰랐어. 전북대 교수? 네. 그래서 제가 이 사람을 공개 방송에서 씹었어. 그랬더니 같이 있는 패널들이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야. 저 사람은 씹으면 안 되는 사람처럼. 근데 나는 그때 씹었어요. 근데 지금 하는 거 봐도 난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씹어도 돼. 아니 강준만 교수가 민주당은 윤석열 악마화한다고 비판을 했어요. 이상민 의원은 지적이 뼈 아프다고 얘기를 했고. 근데 이상민 의원은 본인도 맨날 윤석열 대통령 씹거든. 근데 이 지적이 또 뼈 아프대. 아니 그러니까 비판 중에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 관련한 비판 중에 잘못된 게 있으면 이런 건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해야지. 그냥 뭐 악마라고 딱지 딱 붙여놓고 끝. 그래놓고 본인은 문재인 대통령은 하나부터 열까지 다 잘못했대. 아니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윤석열 잘못한 거, 지금은 이명박 잘못한 거, 박근혜 박시영 잘못한 거는 타임이 아니야. 이야기를 안 해. 박시영 타임 아니야. 진행 잘하시네 확실히. 박시영 타임이 아니라 자 언론학자의 대부를 언론학자가 한번 씹어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강준만 교수가 예전에 80년대는 대단히 인기가 많았었어요. 그리고 언론학뿐만 아니라 정치 현안에 대해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대학에서 강의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대학생들이 엄청나게 모였고 90년대까지 괜찮았어. 그랬었죠. 근데 이제 이분이 그 이후에 약간 이제 스탠스가 좀 뭐 이상해져서 원래 우리가 알고 있던 강준만 교수의 모습이 아니었다는 거죠.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문재인 정부 때 문재인 대통령을 계속 비판적으로 봤거든요. 아니 이번에도 보니까 다 모든 게 다 잘못됐대. 그러니까 이게 진짜. 그러니까 저는 아니 그럴 수 있는데 그럴 수 있는데 왜 근데 윤석열 대통령 비판하는 건 악마화라고 표현하냐는 거야. 그거 모르시는구나. 강준만 교수님이 태도 하나만 짧게 한마디요. 강준만 교수님의 스탠스가 바뀐 결정적 계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노무현 대통령이 그 대통령 당선된 이후에 당이 분열이 됐잖아요. 열린우리당이 만들어지면서 그때부터 강준만 교수가 노무현 대통령과 각을 세우기 시작하면서 문재인 정권 다 마찬가지입니다. 흔히 말하는 민주당 주류하고 각을 세웠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최욱 씨가 말하는 것의 가장 큰 포인트는 뭐냐면 강준만 교수가 자기 책에다 이렇게 이번에 책을 냈는데 책이 이렇게 썼습니다. 문재인과 민주당은 윤석열을 미워하는 수준을 넘어 악마로 간주함으로써 스스로 자유를 일삼는 패닉 상태에 빠져들고 말았다. 윤석열 악마라는 마약에 중독된 상태다.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잘못됐는지를 얘기해야지 그러면.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판적 입장이 결국 예를 들면 대선에서 지는 어떤 하나의 요인이 됐다고 얘기하면 그 정도까지 이해를 하겠어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을 그 전에 대선 후보 때 악마시켰다고 하는 이런 동의가 안 된다는 거죠. 제 말은 악마시킨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공격한 비판 중에 이런 비판은 이거는 너무 터무니없는 비판이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지. 그러니까 퉁쳐서 예를 들면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을 악마화해서 그것 때문에 결국은 대선에서 졌다 이런 논리로 지금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을 동의가 안 된다는 거죠. 제 말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문재인 대통령이나 문재인 정부가 윤석열을 악마화해서 그것 때문에 대선이 졌다고 하는 논리로 가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하는 부분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악마화한 건 아니지만 악마 비스무리하게 했지. 죄송한데 장관님이 제일 비판 많이 하셨거든요. 아니 잘못된 걸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게 무슨 악마화예요. 그러니까 악마 비스무리하게 얘기를 하는데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을 악마화했다고 하면은 오늘 보시지 않았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를 얼마나 악마화하고 있는가. 이 칼럼을 쓰면은 강준만 교수를 존경할 수가 있죠. 그 양반은 거의 안 쓰지 그런 거는. 못 봤어요 한 번. 못 봤어요 저는. 사람이 또 오래 가면은 좀 또 바뀌어. 알겠습니다. 아 이거 저는 근데 이분은 마치 우리나라의 심판자인 것처럼 굉장히 모든 것들을 다 정답인 것처럼 언론이 받아쓰는 게 난 그게 좀 못마땅하더라고. 왜냐하면 자기 주장 안에서도 모순이 있어. 그러니까 강준만 이후로 그런 스탠스를 취하는 사람이 진중권 비슷하죠. 근데 그들이 마치 정답인 것처럼 그렇죠. 언론이 다루죠. 언론이 그렇게 띄우죠. 그리고 왜냐하면 보수 언론들은 특히 진보 진영에서 활동했던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면 더 크게 다뤄져요. 그거는 어쩔 수 일반적으로. 지금의 언론 환경이 어느 때보다도 나빠요. 유신 때보다도 더 나쁜 게. 설마. 유신 때는 양심적인 기자도 있고 국민들이 양심적으로 봤어. 그렇지만 지금은 MB의 가장 큰 잘못이 종편을 다 내려가지고 이게 5천만 국민을 전부 정치 해설가로 만들어. 잘 나가다 왜? 내가 목포 국회의원 할 때 목포를 가도 제 고향 진도를 가도 빨갱이 노릇 좀 하지 마라 이러는 거야. 아 지금 그래요. 종편에서 그냥 박지원 빨갱이다 이렇게 하니까. 아 그래요. 그런데 저 옆에 종편 출연자 한 명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종편에도 다 건전한 방송도 하지. 네네네. 그런데 아무튼 그렇게 무서운 세상이 지금 전개되고 있어요. 아 그래요. 제를 이재호 상임고문은 출연시키고 나는 빼버리잖아 지금. 어디서요? 지상파들이. 기소됐잖아요. 아니, 직접 좀 말씀하세요. 더 라이브. 아니야. 더 라이브. 나는 선량한 심이고 형님은 불량한 심이고. 기소됐어 기소. 아니 원장님 제가 여기서 그러니까 좀 보세요. 정진석 위원장이 패널들한테 그 심해. 보수 패널이냐 하고 편지를 공문을 보내버리는 이런 세상이 된 거야. 보수 참칭 패널이래. 아니 그 정진석 그 후배 꼬마한테 아니 너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한마디 하세요. 아니 그런 이야기는 했어. 나는 뭐 유신 때 내내 감옥 살아서 유신 때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은 내 주변의 사람들이 이건 뭐 유신 때로 돌아가나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 그래요. 국민 지도부가 참조 좀 해라. 그거 뭐 쓸데없이 공문을 왜 보내냐고. 그 공문대로 되지도 않았는데. 잘하셨어. 아니, 그러니까 원장님 여기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종편 만들 때 제가 미국에서 텍사스 주립대 교수였거든요. 엄청나게 반대를 했더니 MB 정부에서 국정원 직원을 저한테 그 얘기 몇 번 하는 거야. 매주 그 직원이 찾아왔다고. MB 때의 국정원과 와 저걸 매주 하네. 박지원의 국정원은 그런 거 없어. 그러니까요. 종편 안 만들었으면 저 미스터 트롯 미스터 트롯 불타는 트롯 매목하고 방송만 틀면 노래하고 방송만 틀면 음식 먹고 그런 거 어디서 하겠어? 다 종편에서 하잖아. 맞아. 국민들이 정치에 짜증나면 그런 거 보고 그다 우리 덕분이야. 매불쇼 봐도 돼요. 아니야. 그러니까 미스터 트롯은 진짜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희망이야 희망. 진짜 좋죠. 네, 진짜 좋아해. 저도 그건 봐요. 네. 그럼 보세요. 그거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만약에 왜 MB를 건드려요? 노벨상에 대중 평화상이 생기면 MB가 노벨 문화상. 노벨 문화상. 문학상은 있어. 있어요. 문학 말고. 문화자 들어가면 내가 받아야지. 어떻게 MB가 문화부 장관. 네, 알겠습니다. 그럼 뭐 둘 중에 한번 해보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인 이야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지금까지 본격적이 아니고. 아니 근데 이게 진짜 본격이 너무 흥미로워. 알았어, 너무 흥미로워. 알았어. 어떻게 이렇게까지 노골적일 수 있냐는 거야. 아마 근데 이재호 장관님은 조금 다른 결의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이재호 장관님은 나경원 부위원장을 엄청 싫어하더만. 요새 나오는 발언들 보니까 잠깐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노골적인 당무 개입 아니냐 이런 의혹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2022년 9월에 윤석열 대통령 분명히 말씀하셨거든. 당무에 개입하는 거 이거 부적절하다.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쭉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내부 총질이나 하던 당대표 이준석 사실상 날렸습니다. 그리고 전당대회 룰을 당원 투표 100%로 가는 게 어떻겠냐라고 말하면서 유승민 사실상 날렸습니다. 그리고 나경원 부위원장을 향해서 뭐 새빨간 거짓말, 해촉 등등 하면서 공개적으로 망신 주면서 나경원 부위원장을 날리려고 하는 모양새. 결국은 나경원 부위원장이 저출산위 부위원장에서 사퇴 의사를 밝혔다. 여기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너무 노골적인 거 아니냐. 내가 이야기를 좀 하지. 우선 대통령실이 당에 대해서 좀 서툴고 좀 미숙하고 좀 세련되지 못하게 보인 거는 사실이고. 아니 당에만? 당에만? 일단은 당 이야기만. 아니 당에만? 당 이야기부터 하고. 총체적으로 잘못되고 미숙됐지만은 그 중에 예를 들면 당 이렇게 얘기를 해야 맞는 거야. 당 이외의 이야기는 또 문제가 나오면 내가 이야기를. 그래요. 네. 내가 명색이 사임 고무인데. 그렇지 그렇게 해낼 수 없지. 일단 주어진 주제를 충실히 설명해. 맞아. 합리적이셔. 그렇지. 그건 이런 거예요. 나 우선 용산 대통령실이 좀 무능하고 정치적 감각이 아둔하다 하는 건 나는 지적을 하고 싶고 나경원 문제는 내가 뭐 나경원을 싫어한다 뭐 대표 나오는 걸 반대한다 이거는 전혀 그런 게 아니고 BBK를 얼마나 막았습니까? 내 주장은 내가 우리 갖다 공직자 해봤잖아요. 공직자의 처신이 공직을 맡고 있는 동안에는 자기 맡은 공직에 충실해야지. 그건 맞아. 공직을 맡고 있으면서 공직의 일은 하나도 안 하고 당 행사에만 맨날 마이크 잡고 얼굴 내밀고 쫓아다니면 이게 정부 꼴이 뭐가 되냐게. 저놈의 정부는 공직인데 당직인데 저게 당자인지 뭔지 모른다 이렇게 되면 내부에서 비판이 많으니까 내가 나경원인데 이야기한 거는 결정해라. 공직을 하면 당에 얼씬거리지 말고 공직에 충실하고 당 대표를 나가려면 공직을 빨리 정리를 해라. 이건 맞는 말씀. 그건 맞는 그 이야기를 내가 계속해서 한 것이지. 그건 맞는 말씀이야. 내가 뭐 나경원 개인을 뭐 좋아하고 싫어할 게 어디 있어. 나 대표가 나오면 나온 거고 또 나오면 경선하는 거 그건 좋다 이거야. 그건 나 반대할 생각도 없어. 아니 그러면 인사권자가 인사 검증을 하면서 그러한 것도 모르고 임명했단 말이에요. 바로 그거지. 그리고 묻지도 않고? 바로 그거지. 인사권자가 저출산 고령위원장과 기후대를 임명할 때는 당 대표를 안 나온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임명했다는 건 사실이에요. 나오지 말라는 뜻도 있었잖아. 그러니까 나오지 말라고. 내가 들은 저 이야기는 당연히 안 나올 거로. 당연히 공직을 맡았는데 어떻게 공직을 맡아서 3개월도 안 되고 2개월도 안 됐는데 왜 당대표 나가는가? 당대표 나갈 생각이 있으면 절대로 안 맡겠지. 그게 대통령실의 생각이다. 그 생각 가지고 정치를 하는 것도 아니고 국정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 임명을 하면서 확인을 했어야 돼. 이 부위원장을 맡고 기후대사를 맡으면은 당직이나 이러한 것은 안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지. 애매모호하게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니까 나경원 부위원장은 그 말은 맞는데 뭐 나는 맞는 말만 해. 그 말도 맞는데 그게 또 안 맞는 이유가 대통령이 임명장 주면서 너 임명장 받으면 딴 거 못하는데 이 소리 어떻게 하겠어? 아니지. 그건 본인이 양식에 대통령이 맡겨야지. 하나 그 말하기는 좀 그래. 공직기강에서 다 검증하잖아. 참모들이 그리고 인사 인터뷰할 때 다 얘기하는 거예요. 다 알아들었을 비서실 거예요.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받았다는 거야. 나도 알았을 거예요. 그래요? 당 대표 출마든지 이 정부직을 맡으면 이 정부직에 있는 동안에 다른 직을 못합니다 하는 이야기는 했다는 거예요. 본인도 오케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 나는 그래서 지금 난리가 난 거다. 그래서 아니 그러면 원장님 나도 이거는 말이 됩니까? 누군가를 당 대표 나오지 못하게 할 요량으로 공직을 맡겼다.
만약에 사실이라면 그거는 뭐 온당하냐는 거야. 그건 아니고 그건 최욱 씨 잘못 알고. 아니 저출산 고령의 뭐 이게 말이죠. 그거 부위원장 자기들이 뭐 하는 것보다 옆에서 보는 사람이 정확할 수가 있으니까. listen to me. 참 형님. 요 팩트를 정리해야 돼. 팩트 정리해야 돼. 그 저출산 고령화가 뭐 그거는 나경원 의원이 그게 내에 딱 맞다. 난 그걸 하고 싶다. 그러니까 대통령실 산하에 대통령위원장이고 부위원장이 장관급으로 책임을 맡고 있는 위원회가 여러 개 있는데 나는 요걸 줬으면 좋겠다. 청을 했다. 본인이 희망이 있을 걸 준 거야. 달라고 하면 줘요? 저도 가서 달라고 하면 주는 거예요? 그 전에 하나 일이 있었어. 뭘 해야 되니까. 뭐냐면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나경원 의원이 거론이 됐어. 언론에 많이 나왔었어. 거기서 물을 먹은 거야. 언론에 많이 나왔어. 물을 먹으면서 이 자리가 이야기 된 거지. 여기까지 얘기하셔야 돼. 순서가 그렇지. 예리했다. 그 지금 하나 갖고는 예리했어. 그 비상근이니까 하나 갖고는 좀 야야 안 찰 것 같아서 또 기후 대사 하나를 더 준 거야. 이게 말이 되냐고. 말이 안 되지. 장관님 그런 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지. 아니 우리가 그런데 근본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줘. 그러니까 이야기하소.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나는 당무 개입하지 않겠다. 그렇지. 국민한테 거짓말한 거야. 국민을 속이고 계속 당무를 개입하는 것이 밥 먹듯이 하시는 거죠. 밥 먹듯이 그런 게 악마와야 하지 마. 아니 그리고 거짓말 많이 하잖아. 보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민심을 가지고 있는 유승민, 너는 죽어도 안 돼. 와, 그게 그래서 일이야. 100% 당원 경선. 그래도 위험하니까 결선 투표를 붙여놓은 거야. 맞습니다. 원장님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정치사에서? 이게 왜 가만히 계세요?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왜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있지 않고 내가 매일 따지는 아니 그러니까 방송에서 못 나오게 하는 거야. 아니 그 이재호 장관한테 따져야지 왜 박지원 이게 말이 돼? 아니 가만히 있어봐. 내가 얘기하는 게 흥분할 건 없고. 박지원 타임. 내가 7분 한 다음에 해. 형님 이거 좋다. 이거 좋아. 눈이 있어야 돼. 그러지. 양심을 가지고 있는 말이 돼? 나경원이 양손에 떡을 쥐고 이걸 할까? 이것도 욕심내고. 그건 나경원 그것도 잘못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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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내가 처음부터 버려라. 하나는. 이걸 버리고 당 대표로 나가. 그렇지. 그래도 계속 가지고 있다가 맞아. 그래도 저렇게 무자비하게 공개적으로 쫓아내버릴 수 있냐고. 와.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월드컵 16강 때 테일러 심판이 레드 카드를 남발시키잖아. 펜투 감독한테도 내 퇴장시켜버리는데 다 줘버려. 정작 윤석열 대통령이 레드 카드를 던질 사람은 이상민 장관인데 어깨 토닥거렸어. 권성동. 권성도 못하게 하지 마라. 그 질서, 그 교통정리 한 거예요? 교통정리지. 진짜? 그다음에 윤핵관인데. 윤핵관도 와. 하고. 진짜구나. 지난번에 두 분 틀렸잖아요. 권성동 될 거라고. 레드카드 준 거야. 나경원 레드카드. 그러나 유승민 레드카드. 여기서 나경원이 죽으면은 미래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남아야지. 그래서 유승민 민심, 나경원 당심은 대표 경선에 나와가지고 되면 다행이고 안 되더라도 처참하게 당하는 꼴을 보면은 국민이 알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윤석열 대통령이지만 미래는 유승민, 나경원이 가질 수 있는. 그래야 대통령 후보도 되고 서울시장도 되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팩 죽어버리는. 두 사람 다 나와야 된다. 지금 현실성이 없어요. 이제 내 타임이다. 네. 그렇지. 아무도 못 건드린다. 아무도. 지금 형님을 길게 말씀하셨는데. 네, 길게 말할 거 없고. 그중에 두 가지는 딱 맞아. 맞아요? 하나는 이상민 장관에게 레드 카드를 안 쫓아냈다. 그건 딱 맞는. 그건 맞아. 처음부터 주장하셨고. 두 번째는 나경미가 나경원이가 급하다 급해. 변명하기가 급해. 나경미나 나경원이나 김은혜 수석 날리면하고 똑같다. 나경원 수석 나경원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마해야 한다. 그래야 미래가 있다. 그거 맞아요? 그건 내하고 해석이 그거 맞네. 그 두 개는 맞고 나머지는 그냥 다 별론데 그러나 내가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바로 이야기했듯이 대통령실이
예를 들어서 100% 당원 투표로 당 대표를 뽑아야 한다. 네. 그 다음에 또 그 결선 투표제를 한다. 네. 이런 거. 또 유승민은 절대로 안 된다. 이런 거. 나경원을 결국 쫓아냈다. 이런 거. 이렇게 보이게 하는 거는 그는 미숙하고 잘못된 잘못된 거야. 내용 그렇다 하더라도 국민들에게 비치는 거는 그렇지. 얼마든지 세련되게 성격되게 할 수 있는데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게끔 하는 거는 네. 사실은 아니든 간에 국민들이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이 있잖아. 네. 그건 대통령실이 미숙했다. 실제는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보다 더 센 사람이 누구 있다는 거 여기야? 실제는 그렇지. 아니 그 사람이 나경원 싫어해요. 지금 내가 몰라. 근데 그 사람 지금 내가 말할 차례야. 아무리 매불 쏘지만은 그렇지. 실상은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네. 그렇게 보이게끔 대통령실이 처신한 거는 매우 잘못됐다. 그렇지. 저 말이 저게 보통 경륜에서 나온 말씀이 아니에요. 네. 실상은 그렇지 않더라도 그렇게 보인다. 그렇지.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는 거야. 아니 그 원장님 솔직히 정보가 엄청 많이 들어올 테니까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나경원 부위원장이 출마하지 않기를 원한다면 왜 원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그게 설명이 안 돼. 말을 안 들어요. 나경원은 내 말을 안 들을 것이다. 그렇지. 나경원 의원이 까칠하잖아. 까칠해요. 그게 자기가 늘 인기를 의식해서 그런 말을 잘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단일화에 굉장한 공로를 세운 단일화의 명수 안철수 의원도 네. 잘 나가다가 꼭 까칠하게 한 마씩 해. 너 당신은 절대 안 된다. 그럼 안 되잖아. 안 돼. 근데 이게 최근의 일이 아니라 그 서울대 법대 출신이잖아요. 두 분이 다. 좀 위험하게 가는 것 같은데. 아니 뭐 이렇게 내가 얘기하는 거 이렇게 아니 발언권이 있으니까. 지금은 박시영 타임이야. 말을 못하게 해요. 민주당 특별당원도 됐으니까 길게 이야기해봐. 길게 이야기해봐. 아니 서울대 그 법대 출신들은 그 부부 동반 모임을 자주 해요. 실제로 변호사들이나 검사들 뭐 이렇게. 왜냐면 두 분 예전부터 알고 지냈었잖아요. 그 나경원, 윤석열 두 분이. 그래요. 그리고 친분이 굉장히 돈독해요. 그래서 많이 봐줬어. 자주 만났어요. 많이 봐줬대. 많이 봐줬어. 누가 봐줬어? 위원장할 때도 많이 봐줬어. 위험해 발언이야. 아니 그 저기 그 나경원 의원의 남편분이 판사이시잖아요. 그때 뭐 관련된 사건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돈독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부부 동반 모임을 여러 차례 하다 보면 좋은 일만 꼭 있는 건 아니잖아요. 좀 티격태격 할 수도 있고 여러 일이 벌어질 수 있지 그럴 수 있죠, 인간사. 그런 것들이 쌓일 수도 있다는 거죠. 최근에 1-2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 두 사람 간에 요렇게만 볼 일은 아니라는 얘기죠. 구원이 있을 수 있다. 그렇죠. 그건 모르는 거니까. 이제 추정, 의심. 나경원 의원이 소신이 분명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좋은 건 좋다 하고 나쁜 건 나쁘다. 야 나경원 의원의 그 모습을 저렇게 미워할 수도 있구나. 아니야 진짜예요. 진짜네. 나하고 친해요. 친하대. 소신이 있어요? 소신이 그 소신이 뭐 어떤 거예요 주로? 소신 없는 것도 소신. 원장님 왜 그래 오늘? 아니 분명히 그분이 경고가 있어가지고 왜 그래? 이건 싫다. 이건 안 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자기가 마음에 맞는 사람을 대표를 시켜서 내년 공천을 하려고 하는데 만약에 이유를 달면은 어려우니까 나경원은 그런 이유를 다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뭐 표면적으로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과연 나경원 의원이 저출산 고령화위원회 부위원장 던진 것은 지금 뭐 속보로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과연 당 대표 도전할 수 있을까? 저는 낙동강 오리알 신사가 됐다고 봐요. 도전 자체를 못한다. 도전 자체가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잘못하면 잡혀갑니다. 그래요? 잡혀가기까지 하겠어요? 쓸데없는 유언비어 퍼뜨리지 말고. 근데 이거 약간 좀 흥미로운 부분이라 뉴스타파 말인데 그 나경원 의원의 남편이 판사잖아요. 김재욱 판사. 이분이
윤석열 대통령 장모 재판을 했었어요. 유명한 거예요. 했었어요 그때. 그래서 누구 흥미롭네. 아니 그래서 상식적으로는 많은 분들 해석이 그 윤석열 대통령과 나경원 내외간에 굉장히 돈독하기 때문에 나경원 의원이 현 정권에서 큰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기대한 분들도 상당히 많았었어요 과거에. 그랬어. 근데 냉랭했죠. 그 내용을 다 내가 방송에서 뭐 이야기할 수는 없고, 아마 제 이야기가 특별히 다르지는 않죠. 아니, 그건 가짜 뉴스고. 아니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자기가 알고 있는 얘기를 다 하노? 그러니까 다 할 수는 없고. 그렇지. 그 내가 들은 바는 이런 거야. 아까 뭐 하나 이야기하면 나경원 의원을 저출산위원장을 추천을 하니까 밑에서 윤 대통령이 그랬다는 거야. 아니 나경원 의원 앞으로 당 대표 나갈 사람인데 당에서 일을 해야지 왜 정부직을 맡으려고 하냐 이렇게 그 윤 대통령이 말하니까 추천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거 하면 당 대표 이런 거 못 합니다. 안 할 겁니다. 하면 이거 그래서 본인도 그거 안 하기로 마음 먹고 정부직을 바란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야. 뭐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내가 확인할 수 없고 내가 전에 들은 이야기는 그건 상식이지. 그래서 윤 대통령이 야 그 저출산위원장 비상근인데 그거 하나 갖고 되냐 딴 직책도 뭐 있으면 좀 더 줘라. 그래서 두 개를 줬다. 직책이 던져주는 뭐야? 이런 얘기 들으면 너무 화가 나. 근데 이 얘기가 알려지면 국민의힘 당원들이 나경원 의원을 찍겠냐고. 아니 너무 화가 나. 내가 들은 그게 내가 이야기했잖아. 사실인지 아닌지 찍게 하려고 하는 거야. 아니 그 얘기에 나경원 낙선운동 하는 거야. 나경원 낙선운동 하는 거야. 낙선운동이야. 그거야. 개묘한 치잖아 지금 말씀하시는. 근데 그게 합리적인 게 뭐냐면 MB가요 김기현을 공개 지지하고 나섰어요. MB가 공개 지지했어. 아니 그 얘기는 변명하지 마요. 아니 그거는 최욱이의 말을 너무 가볍게 하는데. 아니 근데 보도가 나왔는데. 보도는 사실도 아니고 그거는 그 누가 와도 그렇게 해달라고 지금 뭐 본선이 확정돼서 본선 후보를 지지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문 여는 행사에 축사 한마디 써주십시오. 그러면 누구지 다 잘 되기를 바란다고 써주지. 아니, 그런데 그거 안 써주겠어. 아니 그건 그런 게 아니야. 난 최욱이 맞는 이거는 MB가 축사 써주면은 영향력 있는가? 그러니까 영향이 있든 없든 간에 후보들이 와서 정중하게 뭐 해달라 그러면 그래 어떻게 거절하겠어. 누구든지 좋은 말 해주지. MB를 사면시켜준 게 윤석열 대통령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김기현을 지지하고 있고 맞죠. 네, 그건 MB 입장에서는 김기현을 지지할 가능성이 높지. 맞아떨어지지. 상식이지. 아니 실제 축전 보니까 이렇게 썼어. 마 김기현 당대표 자질 충분하다 마. 다 그렇지. 그러면 축사 써주는데 니나 부족하다 그랬어. 아이고 진짜 최욱이야말로 공부 한참 더 하고 와야 돼. 부족해서 안 될 것 같아. 죄송합니다. 네. 그거는 안철수와 유승미가 와서 해달라도 해주는 거야. 유승미는 안 해줄 것 같은데. 안 만나주지. 그렇지 않아. 다 해줘. 해줘요? 죄송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 문제는 정치 고수들 앞에서는 그거 갖고 뭐 얘기하지 마. 공개 지지했다 뭐 이런 소리 할 게 아니에요. 그 축사 추천사를 받아가서 영향이 있을까? 이런 거예요. 그거는 진짜 얇다. 국민님 사정을 형님 좀 몰라서. 모르고 하셔. 나는 모르지 그 집 사정을. 모르지. 내가 민주당 사정 모르는 것처럼 김기현은 보수표 있잖아. 네. 집도표를 확보하면 이긴다 이 생각이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올드든 뭐 MG든 뭐든 그렇지. 보수표를 확보하겠다는 거고. 네. 안철수는 MG 세대하고 수도권표를 확보하는 것이 이기는 거다 이 생각이기 때문에 두 사람의 전략이 달라. 좀 달라. 그러니까 김경희로서는 표가 되든 안 되든 일단 보수 진영은 다 올드든 뭐 하여튼 간에 그러니까 MB한테 추천사를 받아도 표가 안 되지만은 그렇게 했다. 표가 되고 안 되고는 모르지. 그러나 지금 형님 지금 기소주의라는 거 아니에요? 형님 정신 좀 차리세요. 아무리 매불쇼지만은 기소주의다. 재호 형님, 내가
엄숙하게 취소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렇게 하는 게 도움이 그리고 개인적으로 진짜 나경원 의원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그러니까. 이 탄압을 좀 이겨내고 그러니까 좀 도와주세요. 맞아요. 그게 도와주세요. 내가 안타까운 건 아까 형님들 이야기. 나경원이 MB 도와줬잖아요. BBK 규모가 없이 12월 초나 12월 말쯤 내가 맡아서 해보니까 도저히 더구나 이번에 그또 뭐 저출산 때문에 사건도 있었잖아. 비탄감 내가 맡아서 해보니까 비탄감 도저히 내 능력은 이 자리가 안 됩니다. 난 뭐다 이거 갖고는 나는 안 맞. 처음에 할 때는 겸양이다, 내가 잘할 줄 알아서 해달라고 그랬는데 겸양 맡아서 해보니까 그렇게 했었어야 된다. 이건 내 능력이 안 맞습니다. 하고 그 이유로 맞아. 사표를 먼저 냈으면 그 말씀 맞아. 나경원이가 나경원이도 체면 살고 윤석열도 체면 살고 다 체면 사는 거지. 맞는 말씀이야. 그런데 이게 뭐 쫓기듯이 해촉한다 그러니까 그냥 집어 던지고 나가면 윤석열 대통령도 체면에 국해져 버렸고 이게 임명한 지 3개월 만에 나가버렸으니까 얼마나 숫자를 굽혔겠어. 네 맞아. 나경원도 떡 양쪽에 갖고 놀다가 이게 막판에 맞아. 지지율도 오르고 하니까 이게 나경원도 우스워지고 맞아.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걸 갖고 양쪽 다 아니 저 말씀은 이재호 상임고문의 맞는 말씀이 말씀이야. 맞아요. 맞는 말씀이야 진짜. 처음부터 나경원 의원이 맞지 말았어야지. 부위원장 대사를 몇 개월 후에 있을 전당대회를 생각한다고 하면은 안 맡았어요. 그렇지.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그때는 확신이 양손에 없었다. 떡을 확신이 들고 없었던 것 같아. 이걸 먹을까 저걸 먹을까. 정치는 계산이라고 하지만 미래를 내다보는 해안을 가지고 자기가 움직였어야지. 이걸 받아놓고 당심이 높다가니까는 또 흔들어 버리면은 그래도 대통령이 뭐 되냐고. 근데 원장님도 미래 못 보고 안철수랑 막 친하게 지내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했다고 하잖아. 그러니까 기소될 줄도 모르시고. 아니 그런데 어떻게 됐든 지금 현재 혼돈이 온 것만은 사실이고 지금 그런다고 아주 우습게 됐어. 우습게 됐어. 자기 몸을 던져버리지 않으면은 미래가 없다니까. 그렇지. 그것도 맞는. 네, 맞는 말씀이야. 이것도 맞는 말씀이고. 나가야 돼.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양쪽 다 지금 우습게 됐어. 우습게 됐다.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도와줄 용의가 있으십니까? 됐어. 아니 나는 뭐 누구도 아직은 안 결정 못했지. 내내 이제 아직은 됩니다. 장관님은 항상 그냥 중립이에요. MB만 생각하시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뭐. 당사정 잘하는 민주당 얘기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지. 이재명 대표가 성남 FC 제3자 뇌물 혐의로 이제 소환 조사 받았지요. 민주당 의원들도 이제 동행을 했고, 근데 이를 두고 이제 당내에서도 비판 목소리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조응천 의원, 박영선, 문희상 이런 원로분들이 이거 혼자 가야지 같이 가갖고 이게 뭐냐 이게 지금 뭐 이런 얘기도 하던데. 원로 아닌 박세현. 예? 박세현 몰라요? 박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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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지현 얘기는 뺍니다 저는. 네. 최욱이가 지 싫어하는 사람은 절대로 그거 아니, 나 싫어하지는 않아요. 그게 아니라 중량감이 떨어져서 빼는 거예요. 아니 중량감이 떨어지잖아. 민주당의 대다수 의원들의 정서는 이 성남 FC 사건에 대해서 이 굉장히 정치 탄압이 부당하다라고 발언을 하고 있고 인터뷰도 많이 하는데 그런 소식은 안 들려. 아까 말씀하신 몇몇 사람들의 이야기만 대서특필해서 띄운단 말이야.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러니까 MB가 예를 들면 출두하실 때나 나오실 때나 이재호 정님 항상 같이 계시잖아요. 항상 같이 계셔. 그러니까 정치 세력들이 함께 가서 뒤에서 같이 얘기도 하고 힘도 실어주고 이러는 거예요. 그걸 혼자 가라는 말이 됩니까? 그러면은 민주당이 범죄 집단처럼 보인다는 거야. 그건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지난번 경찰 수사에서 무혐의로 나왔고 지금도 FC 건, FC 건 관련해서 지금 FC 건 관련해서 소환을 받은 거잖아요. FC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연관돼 있다는 증거는 없어요. 제3자 뇌물이라는 논란이 많고 지금 지자체장들 같은 경우에 실적 내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합니다. 기업 유치하고 그다음에 후원금 받고 광고비 받고 이래가지고 지역과 관련된 공익사업 관련된 부분에 투자하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와 관련된 걸 좀 법률적으로 잘못 해석하고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같이 나가는 게 왜 민주당을 같이 구렁텅이로 몰고 간다고 생각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해서 만약 이재명 대표 혼자 가라고 그래 보세요. 그 모양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민주당이 이게 단일 대응가 되겠어요? 예를 들면 이재호 장관님 생각할 때 MB 나가는데 혼자 가시라고 그러고 아무도 안 따라가. 그럼 모양새가 어떻게 되겠냐고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 내가 형님 먼저 이야기하세요. 왜냐하면 우리 사이가 좋아졌어요. 왜냐하면 FC 사건에는 할 말이 없어요. 이재호 장관님 보시더라도 이건 너무했다.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김대중 총재가
안기부의 조사를 받습니다. 서경원 의원 월북 사건으로. 그때 김대중 총재가 출두하는데. 아, 당 총재 시절에. 그렇죠. 네네. 모든 지도부 및 의원 그리고 지지 세력들이 나가서 굉장히 세게 그 소위 시위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그럴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가 나가는데 네. 저는 안 나가서 오히려 네. 죄송하게 생각하지 갈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네. 지금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그러한 얘기를 한다. 전부 그분들이 저랑 가까워요. 특히나 박영선 전 장관은 아주 가깝죠. 박영선 장관 그건 해놓은 고지대로 하니까 내일 네, 어떻게 됐든 그러한 사람도 있지. 어떻게 정당에서 통일된 얘기만 해요? 그럼요. 네, 생각이 다를 수 그건 있죠. 괜찮아요. 네, 이게 네. 건전한 정당이에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꼭 그런 것은 아니야. 그리고 문희상 전 의장도 네. 그날 만나가지고 내가 교토 3구리 내가 생각할 때는 왜 민주당이 사법 리스크만 가지고 싸우고 있냐. 개혁에 정치 3대 개혁에 불도 파가지고 여기서 같이 공격해서 나가는 그런 소리 아니냐. 그 말이라고. 그러면서 역시 정치 구단이라 해석을 잘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문희상 의장은 플랜 B로 아들 공천 이렇게 해주려고 했던 분 아닙니까? 그건 아닙니까? 아니지. 제가 잘못 기억하고. 이건 맞는 말씀. 아무튼 의정부. 그런데 아무튼 아닌가? 저는 그 생각이 좀 나요. 국민의힘이 격까지지만 국민의힘이건 플랜 B로. 국민의힘이건 민주당이건 당에서 통일된 목소리가 나오면은 북한 노동당이지. 민주정당이 아니에요. 그럼요. 네. 있을 수 있다. 네, 있을 이것을 수 나쁘게 있다. 보지 마라.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이재호 장관님이 나서야죠. 깔끔하게 정리하셔야죠. 우리가 좀 크게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 유죄 여무를 입증할 수 있는 거는 검찰 책임잖아요. 네. 그리고 검찰이 기소를 한다고 하면 네. 재판부가 유죄 여무를 판단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건 이 사실을 두고 국민의힘도 이재명을 너무 이미 범죄자인 것처럼 몰고 가는 것도 안 좋고 또 민주당도 네. 마치 이걸 갖고 뭐 정치 보복이다, 정치 단합이다, 야당 파괴다 이렇게 몰고 가는 것도 안 좋고. 둘 중에 하나는 맞을 거 아니에요. 사실이 그러니까 사실 판단이 나야지. 판단 검찰이 나고. 입증을 해야 되고 유죄를 재판부가 만약 기소가 되면 유죄를 입증해야 그때 바란 말이야. 이재명이 너 전부 거짓말 했잖냐 이렇게 말하는 건 가능해도 네. 지금 이 사건을 두고 여야가 너무 정쟁으로 몰고 가는 거는 피곤해. 바람직하지 않다. 약간 악마 소리가 나왔는데 그래서 나는 아니 박시영 대표죠. 민주당에서도 좀 챙겨주세요. 윤석열 대통령을 악마화 시키지 말고 윤석열 대통령도 국민의힘도 이재명 대표를 악마화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 서로 그 말이. 인정할 것 인정하면서 네. 존중을 하고 거기에서 협치를 해야지. 네. 이렇게 대립을 하면 이 나라가 어디로 가느냐. 그렇지. 이게 꽉 막혀 있어. 그게 평소에 우리 어른의 생각이 박시영 좀 시켜줘. 제발 박시영 좀 시켜줘. 이제는 오늘 끝까지 박시영 혼자 해라. 자, 박시영. 30초 주고. 거의 끝날 때 나대. 자, 박시영 패널님 30초 남았습니다. 그 검찰이나 윤석열 대통령도 마찬가지인데 정의 법치 얘기를 참 많이 하시는데 법과 원칙, 법과 원칙, 정의 법치 왜 얘기 많이 깔고 하시는데 이야기해 높이 이야기. 들어보세요. 정의 법칙이 작동하려면 형평성이 있어야 돼요. 근데 만약에 성남 FC 사건으로 이재명 대표를 지금 기소할 것 같거든요. 이게 기소가 된다면 저도 뭐 법 전문가는 아니지만 네. 전직 기초단체장 107명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뭐냐면 그럼 우리도 기소해라. 왜냐하면 정치적 치적을 뇌물로 엮을 수 없다. 아니 그 3자 뇌물죄가 성립이 된다면 모두 다 유죄다. 지자체 단체장이 했던 적극적인 행정 업무는 다 유죄다. 그래. 그러면 뭐 개발을 해준다, 기업을 유치한다고 하면서 공공기여금을 받았던 네. 그런
지자체들이 허다하거든요. 다 그게 일을 잘했다라고 평가를 받았거든. 그럼 우리도 기소해야 하는 게 맞지 않느냐라고 나섰어요. 그러니까 결국 형평성이라는 측면을 잘 따져봐야 하고 그 다음에 저는 이 흔히들 국민의힘과 언론이 뭐라고 하냐면 방탄국회란 말을 쓰고 있습니다. 네. 이 방탄국회가 성립합니까? 민주당이 지금 이재명 대표를 둘러싸고 이재명 방탄국회를 하면 불체포 특권을 활용해서 잡혀가지 않으려고 국회를 계속 여는 거잖아요. 회기연장. 네. 아직 영장 선고는 안 됐죠. 영장 발부를 한 적이 있습니까? 네. 이재명 대표를. 그런데 국민의힘이나 언론에서 어떻게 했냐면 작년 가을부터 계속 방탄국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잘못된 거고요. 언론도 그거를 받아서 그냥 무의식적으로 앵커들이 방탄국회라는 말을 버젓이 쓰고 있어요. 네. 이거 잘못된 거. 그건 잘못된 거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렇게 하고 싶었어. 김건희 소환 조사도 못하는 검찰이 법치 정의를 얘기할 수 있습니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관련해서 검사가 직접 얘기했습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수사하기 불가능하다라고. 왜 기관 신뢰도 조사에서 검찰이 거의 맨 꼴등하고 있거든. 지금 기관들 신뢰도 조사를 시사인이 정례적으로 하고 있는데 왜 국민한테 검찰이 버림받고 있는지를 생각해봐요. 그런 검찰이요. 이재명 대표 아들 성매매 의혹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거 이제 불송치가 났던 건인데 경찰에서 오늘 또 검찰이 경찰에 지시했어. 이거 다시 해라고. 그러니까 온 가족을 다 잡아드리겠다는 겁니다. 네, 다시 하라고. 그래, 지시했어요. 어디 가세요? 그거는 나는 끝났다. 지금 오늘 정신을 못 차리시네. 아니, 기소되더니 박시영 끝나면 끝난다겠죠. 지금 박시영 이야기는 그 지방자치단체장 이야기는 백몇 명이 뭐 다 우리도 잡아가라 하는 거는 그 사람이 다 민주당이잖아.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잘은 모르겠어요 저는. 다 민주당인 거고. 네. 아니 민주당만 잡아가니까 그러니까 안 나서. 그 사람들은 다 민주당이니까. 공정성 저기가 아니다. 특별당원 자기 가족은 안 잡아가고 특별당원 다음 말씀이고 방탄국회를 가는 거는 그때가 돼서 여는 게 방탄국회가 아니라 미리 언제든지 잡아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먼저 연다는 게 체포영장이 발부된 적 있냐? 그러니까 미리 선제적으로 했다는 거야. 국민의힘이 생각이고 이거는 여당이나 야당이나 정치 싸움이야. 그냥 그거 갖고 뭐 연례 갖고 뭐 이야기할 건 아니고 그건 그냥 정치적으로 여야가 싸우는 얘기할 필요 없어. 매년 1월 달에는 임시국회를 소집해놓고 외국 나가는 거야. 그래. 그러니까 그거 갖고 뭐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할 수 있다. 이런 거야. 아니 알겠습니다. 어르신 두 분은 항상 자기들 얘기는 그렇게 오래 해놓고 딴 사람 뭐 얘기하면 아이고 얘기할 것도 없어. 아니 그런데 맨날 이래. 아니 박시영 얘기는 맞는 얘기 아니야. 아니 이러니까 5, 60대 후배들이 못 커요. 그러니까. 그 얘기해도 내 밑에 사람들이 없다고 맨날 이런 식으로 하시는 거야. 맞아. 아니, 야 예리했어. 정주영 회장 말씀 안 들었어? 지난번에 당신 해봤어? 지난번에 두 분이 지난번에 권성동이 된다고 했잖아. 틀렸잖아요. 좀 반성하세요. 야, 권성동이 될 건데. 네. 하지 마. 레드카드를 줘버린 거야. 그 예측하셨어야지. 그것까지 예측하셨어야지. 예측하셨어야죠. 내가 잘못이 있다면 윤석열 대통령을 모른 거야. 어떤 국민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당무 감사하는 안 한다니까 그대로 믿었지. 맞아. 그러니까 우리 그 두 정치 원로분들이 예측이 가끔 틀리는 이유가 뭐냐면 기존 정치 문법으로 해석하는 거야. 아니, 그게 아니고. 윤석열 정부는 윤석열 정부 문법으로 해석을 해야 답이 나오는데. 아니 그게 아니고. 아니 그 반성하세요. 권성동 의원이 된다고 했잖아요. 안 나올 줄 알았어. 안 돼. 그러나 또 한 이야기도 있고. 그런데 본인이 힘줘갖고 출마해놨는데 그런 사람 기죽인다고 내가 방송에 나가서 이야기하면 권성동이 듣고 선배는 뭐 도와도 못 준다고 초친 이야기만 한다고 그럴 것 아니야. 그럼 장관님 네? 이 방송에서 그렇게 자꾸 정치적으로 말을 하지 마시고. 아니 사실대로 이야기를 하지. 그래요? 네. 내가 하는 이야기는. 근데 이제 후배가 그러나 사실이 정치도 인간이 하는 건데 기본적으로 인간이 우정마저 짓밟고 할 수는 없잖아. 그래요. 자 그럼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네 분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아유, 고맙습니다. 100만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연말까지 100만 하락했는데 안 했으니까 연초라도 하세요. 100만. 네, 고맙습니다. 은평구 구민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우리 동네 사람들 구독 좀 누르세요. 아유, 고맙습니다. 안녕히 들어가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